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자,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 경과 및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치매의 경과는요. 치매는 일반적 경과는 50에서 60대에 발병해서 5에서 10년에 걸쳐서 점차 악화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발병 연령과 악화 속도는 치매의 종류와 진단적 분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치매 예후는 약 10에서 20%에서는 조속한 원인의 규명 및 적절한 치료 시 가역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비가역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매의 심한 정도와 경과는 환자의 병적 지능, 교육 정도, 발병 양상, 다른 정신병리의 존재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치매 임상 경과의 특징적인 점은 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의 장애가 서서히 일어나서 점점 심해지고요. 자,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작한 발병을 보이고 때로는 계단식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일반적인 양상은요, 아주 서서히 시작하면서 비교적 초기에 최근 기억의 장애가 나타나고 곧이어서 실어증이 될지 실행증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수년 후에는 실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초기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며 정서의 불안정과 자제력의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어르신이 되게 좀 인격적으로 온화한 분이셨다고 한다면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뭐 난폭해진다든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자제력을 잃고 좀 참지 못한다든지 그런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요.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환자는 보행의 장애와 주로 의자와 침대에서만 지내게 돼서 자, 전신의 근육 강직이 나타나고 요실금 또는 변실금이 빈번해집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빈번해지면서 이제 욕창도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경련성 발작이랄지 아니면 간대성 근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중국에 가서는 말문이 닫히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식물인간의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치매 환자가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자, 폐렴이랄지 요로 감염증이랄지 욕창성 궤양 등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자, 그리고 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치매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평균 8년에서 10년인데요. 자, 최근에는 15에서 20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매가 예전에는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거의 15에서 20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곡선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 알츠하이머 병은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나타난다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의 진행 과정을 우리 기능적인 수준일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인데요. 자, 우리 치매 예방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치매 예방. 우리 치매 예방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치매 예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근육 발달, 손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 머리를 많이 쓰면 된대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맞아요. 말씀을 또 많이 하면 치매 예방이 또 된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실래요? 아, 맞아요. 치매 예방을 해서 나는 매일같이 뭐 감사일기를 하루에 뭐 석 줄, 아니면 뭐 다섯 줄을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치매 예방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치매 예방 뭐가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나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좀 하고 있어. 아, 숨쉬기 운동 아니에요? 예, 숨쉬기 운동 말고 난 적절하게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 헬스를 좀 한다든지 해서 운동을 좀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 메모하는 습관. 예, 저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저는 뭔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매 예방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책을 좀 잘 안 보게 돼서 저 아는 지인들 함께 뭐를 했냐면 화만세라고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예, 책을 정해서 그 책을 한 챕터씩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 그런 활동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 1년에 못 읽어도 책은 한 6권에서 8권 정도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등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무언가 배우는 거. 자,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외국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해서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 또 치매 예방이 된다고 그랬고 여기 나오네요.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치매 예방의 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울증을 좀 치료를 받으면 되겠어요. 우울증 치료는 정신과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밝게 살도록 노력하면 또 치매 예방에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장애, 만약에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혼자 지내기보다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서 즐겁게 지내신다면 치매 예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포 산화 방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 A, C, 이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건강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도 먹습니다. 부르병 예방 위해서 비타민 E까지 먹고 있는데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망하신 분들의 피를 채취해가지고 미국에서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의 피를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이 없었대요. 그래서 비타민이 없으면 좀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게 있다고 학회 연구에 보니까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누가 좀 가까운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강식품은 챙겨서 드시게끔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건강식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정도는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매일 일기 쓰는 것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스포츠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고혈압이랄지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성인병을 사전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치매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일들은 메모해두는 습관.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수첩을 갖고 뭐 있거나 아니면 수첩이 없으면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 그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 노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 내가 메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클로버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말하는 걸 음성을 메모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걷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은 뇌를 자극해서 뇌의 이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리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그래서 유튜브 좀 틀어놓고 노래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나 새벽 운동 환절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한 5도 이상 난다. 밖에 온도하고 그러면 새벽 운동 같은 건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나 새벽 운동 환절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피해서 좀 심장이 놀래거나 심장이 좀 멎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내 공해나 환경 오염 지역 등에서는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여성일 경우에 폐경기 이후에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폐경기 이후에 좀 호르몬 변화가 왔는지 뭐 얼굴이 후끈 달아오는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아니 뭐지 검사를 하고 조그만 알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그거를 먹고 살이 10kg 이상을 찐 것 같아요. 그거 막 부었어요, 많이. 그래서 약간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 호르몬제를 치료받으면 폐경기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열심히 일한다, 생활한다. 네, 생활하면서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한 80% 정도만 배를 채우고 근데 우리 그렇게 되나요? 아,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예, 저는 좀 규칙적으로 해서 80 정도만 먹고, 아, 좀 배를 채우고 좀 안 먹어야 되는데, 배가 좀 부를 때까지는 먹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80%만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과 가식은 절대로 피하시고, 약간 간이 좀 세다 그러죠. 예, 그래서 단짠단짠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 짠 음식과 가식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신선한 과일일지 채소류, 해조류를 특히 해조류나 김 이런 거 드시면은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치매 초기 발견과 진단을 살펴보면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또 없겠지요. 또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노인은 물론이러니와 대상자는 물론이러니와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바람직한 치매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간호의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 진짜 진단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치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치매 진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치매 치료인데요. 치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기에 치료하면 지연 가능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통제 가능한 치매를 합쳐서 최대한 25%까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자,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자, 인지 기능에 관한 약물과 정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로 구별할 수 있는데, 타크린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타크린이라고 하는 이 약물은요,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는 있는데요, 작용 시간이 짧고 간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크린, 이건 땡. 예, 근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다음은 우리 치매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간독성이 심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도네페질인데요. 취침 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간편한 약물이면서 타크린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하고, 이거 내야 되겠는데요? 예, 선택성이 우수하여서 부작용은 적어졌지만 이 제품 역시 현기증이랄지 구토증이랄지 설사 등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거가? 도네페질이. 자, 기타로서는 엑셀론이랄지 비타민 E, 또 셀레질린 등의 황산화제, 황소염제, 그다음에 황소염제, 여성 호르몬제, 은행의 추출물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사회적 치료, 그러니까 치매에 있어서 정신사회적 치료를 살펴보면 치매 노인은 이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해오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아 존중감이랄지 자아 정체성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는 이런 환자의 구정이나 투사 등을 통해서 심리적 적응 과정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정신치료의 구분을 보면 행동지향적 치료랄지, 감정지향적 치료, 또 인지지향적 치료, 그다음 자극지향적 치료로 말할 수 있고요. 정신사회적 치료의 목표는요, 치매 노인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우리 정신적 사회 치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주간 보호, 또 보호자 휴식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 치매 증상의 단계별 치료 전략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경도 치매 보겠습니다. 경도 치매. 치매 노인이 효율적으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특히 장애가 있고, 어떤 능력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선상의 문제될지, 상속이 될지, 유언 등과 같은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리셉트와 같은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경도 치매일 때. 아, 경도 치매일 때는 지금 아리셉트와 같은 콜린 에스테레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경도 치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경도 치매일 때는 재산상의 문제랄지 상속이 될지 유언 등과 같은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경도 치매일 때입니다. 자, 이번엔 중증동 볼게요. 자, 환자의 안전과 사고의 기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도움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요양시설의 입소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시기가 바로 중등도 시기이고요. 자, 이 시기 때는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를 비롯해서 비타민 E와 셀레젤린 등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고도일 때는요, 환자 가족들이 이 시기에는 심한 심리적 부담감과 상실감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죄책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기능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 폴리네스테라제, 억제제, 그다음 비타민 E, 셀렌젤리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고도일 때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가족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에 있어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아두어야 하고요. 자,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도 있고, 케어자 자신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치매를 돌보시는 그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케어자들이, 환자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 치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들을 좀 이해한다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둘째는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치매라는 심각한 질병을 지닌 환자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 환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 금방 내가 한 걸 잊어버려서. 자,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께서, 아,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치매 환자는 과거와 달리 변화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기가 막힐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내가 금방 밥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 왔을 때 밥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애미야 내가 너 왜 밥을 안 주냐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뭐 화를 낸다기보다는 뭐 어떤 표시를 해서 뭐 밥을 먹었으면 뭐 색깔을 좀 칠하는지 아니면 뭐를 하나 좀 넘겨놓는지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해서 뭐 넘겨놓는지 해서 어르신이 먹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셋째는 가족과 우리 케어자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실망감이랄지 분노감이랄지 죄책감 등의 감정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화를 낸다고 같이 막 화를 낸다거나 어르신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같이 막 주저앉아 펑펑 운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어자는 이러한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내가 좀 잘 못 돌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심해진 건 아닐까 우리 시어머니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자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치매 환자는요 치매 환자의 케어는 가족 간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며느리니까 나 혼자 다 봐야 돼가 아니라 뭐 약간 일의 분담 우리 업무 분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담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편이 좀 봐주고
언제 무슨 요일은 또 뭐 시누이가 좀 봐주고 또 언제는 우리 또 동서가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분담을 좀 한다면 훨씬 치매를 케어자가 좀 편안하지. 그래도 조금 마음에 좀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치매 환자의 케어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고요. 자,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이 전담하게 된다면 간병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계획을 세워서 환자의 케어는 책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나누어야 오래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치매 환자가 예전에는 우리 한 8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영양도 좋아지고 또 뭐 의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15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예, 어떤 때는 정말 30년을 사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자, 이랬을 때, 나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 분장을 하셔서,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 서로가 예, 나눠서 좀 돌봐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서로가 좀 도와서, 경제적인 부담도 가족이 함께 좀 진다면, 조금 좀 편안해지고, 치매 환자를 케어하시는 분이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케어할 여건이 안 되거나 환자의 증세가 심할 경우에 우리는 어디를 보내시죠? 예, 맞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시죠. 자, 시설에 입원시키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케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키워나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보다는 자, 시설에서 효과적인 치료와 케어를 받는 것이 환자와 가족을 위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케어 지침에서 이제 환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어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치매 노인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매 노인은 사고장애 판단 기능의 손상과 같은 인지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매 노인의 부양자는 안전한 환자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케어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정 안팎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의를 정돈해서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케어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치매 노인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매 노인은 사고장애 판단 기능의 손상과 같은 인지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노인의 부양자는 환자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어떤 뭐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뭐지 가스레인지에 막 냄비에 보글보글 막 그 찌개가 끓고 있잖아요. 근데 뜨겁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집으세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요. 화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샤워할 때 샤워 꼭지 같은 것도 너무 그 뜨거운 방향으로 안 되게 좀 제어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를 해서 너무나 뜨겁게 해서 이분들은 이게 샤워할 때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서 환자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케어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의 안팎의 이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주의를 정돈 정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프라이팬 같은 거, 우리 그 가스레인지에 그 냄비 같은 거, 자루 달린 냄비 같은 거는 반드시 안쪽으로 해서 지나다니는 데 있어서 절대 어르신들이 잡거나 아니면 지나쳐서 그거를 이게 부딪혀서 음식물이 쏟아지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치매 노인은 사소한 변화나 자극에도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은 뭐 돌봐주는 보호자가 바뀌어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제 경제적 뭐 고통이 될지 아니면 업무 분장, 어르신을 케어하는 걸 좀 분담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은 큰아들 집에서 하고,
지내고 또 한 달은 작은 아들 집에서 보내고 또 한 달은 딸네 집에 보내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라리 그러다는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학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케어자도 매일 새롭고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치매 노인이 평상시에 의식주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순서와 배열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매 노인은요, 사소한 변화나 자극에도 이거 금방 한데 똑같은 게 네, 두 장이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환자의 자존감 지켜주기 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근임이 오시는데 매일 이제 심하면은 매일 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일 와 계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치매 노인은 자신의 인지적 기능이 손상되는 작은 실수를 하고 타인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자는 치매 노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지금 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 입혀주는 것보다는 지금 옷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입어야 될까요? 라고 한다든지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숟가락 들으시고 한 입 떠서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아요. 입으로 가서 예, 우리 10번만 쉬고 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예,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도움을 줄 때는 예, 뭐, 이렇게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 지혜롭게 잘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하게끔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자 저 숟가락을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숟가락을 들어서 한 입 떠서 입에 가져가서 예, 꼭꼭 씹으시는 것도 옆에서 이야기해서 어르신이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가족 활동에서 치매 환자를 배제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은 어르신 아프시니까 할머니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우리끼리 어디 가자 이러는 것보다는 예, 함께 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대화를 하거나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세심한 배려해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치매 환자의 능력 유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능력 유지. 자, 치매 환자의 능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 치매 환자들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에서 현저한 감퇴가 보이지만,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치매 노인의 재반 기능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회를 자주 줘서 이걸 물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씹는다든지 뭐 요런 기능들을 감퇴시키지 않게 뭐 걷는다든지 뭐 요렇게 해서 환자의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음. 자, 이번엔 환자의 위생과 건강 케어인데요. 치매 노인은 운동 기능의 감퇴로 인해서 위생과 건강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며 치매 증세가 심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케어자는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환자의 케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일은 정말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케어자라고 하더라도 치매 환자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어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해서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치매 환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케어하는 일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퇴가 돼서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데요. 자, 치매가 중증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차 치매 노인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요. 치매 노인이 감소하는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간호사가 적절히 보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조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세수나 목욕을 자주 하도록 유도하고 목욕은 즐거운 일이라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몸 상태가 좋고 정서가 안정된 날이면 목욕을 시도하기도 하고 목욕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서 어르신 지금 우리 목욕을 할 건데요. 자, 옷을 벗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몸을 씻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을 씻을 때는 자, 우리 저기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뭐 침대에 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목욕탕에 가서 앉아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뭐 비누 거품을 내고 그다음에 물을 위에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서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환자가 목욕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냥 기분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세면기나 물에서 갖고 있는 장난감을 줘서 목욕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옷 벗기를 좀 거부하거나 입욕하는 걸 이제 거부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요. 친숙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탈의 동작을 먼저 보여주고 자, 어르신 보세요. 저 윗도리 벗으실 거예요. 탈의 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옷 벗는 거를 좀 직접 보여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욕탕도 저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서 목욕탕 같이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도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는 것도 좋고요. 환자 스스로가 닦을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요 부위는 부분적으로 가려져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문의 잠금 장치는 바깥에서 열 수 있도록 하고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욕실은 좀 미끄러워요.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서 안전하게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장실 이용일지 용변에 관련된 건데요. 환자의 배설 간격을 알아서 시간표를 작성해 두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을 뭐 4시간에 한 번, 뭐 3시간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봤었었거든요. 기저귀 뗄 때 막 그런 거 막 생각해 놨다가 막 시간 되면 막 세우고 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저기 뭐지 배설 간격을 이제 식표를 쓰다가 시간표를 정해서 허채원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서 3시간 간격으로 뭐 지금 벤치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 이분은 지금 뭘 드시고 30분 이내에 배변을 하시기도 해.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는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배변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변기를 사용해서 배설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문에는 환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고 방과 화장실이 가깝게 배치해서 화장실 문을 잠그지 말고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착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찍찍이 달린 옷 많이 입히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편한 옷을 착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신선한 야채, 과일, 이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잠들기 전에 가급적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면 중간에 자고 깨잖아요.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광이나 요도, 장 기능 장애가 있어서 실금하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 기저귀 착용 이외에도 방법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찬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금이 좀 빈번하다고 해서 아예 다 홀딱 벗겨놓고, 방수패드 깔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한두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 채우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요리와 식사인데요. 환자와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이제 설거지함으로써 잔존 기능을 좀 보존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뭘 가지고 오면 뭘 다듬는다든지 뭐 씻는다든지 해서 이거 잔존 기능을 좀 보존하게 해주시고요. 또 요리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항상 자루가 달린, 그러니까 손잡이가 달린 걸 항상 안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 뭐 저기 자루 달린 뭐 냄비를지 뭐
볶음 팬이랄지 후라이팬이랄지 이런 거에 그 자루에 몸이 이렇게 부딪혀서 그 저기 음식물이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환자의 식습관을 존중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요. 식사는 영양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면서 수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고 우유나 보리차를 많이 마시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가 대수인 대로, 식사는 대수인 대로 환자가 늘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또 안전도 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저 사용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까이 앉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을 마실 때는 빨대나 손잡이가 달린 큰 수저, 그다음에 손에 걸 수 있는 수저 등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치매 어르신들은 온도 감각이 굉장히 무디어서 뜨거운 음식,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서 그냥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식혀서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먹는지 조금 먹는지 몰라서 그냥 막 드시기도 하시니까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체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시계 바늘 위치로 안내해줘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르신 저기 큰 바늘이 12자에서 뭐 저기 뭐지 4자인 데까지 6자인 데까지 드실 거예요라고 해서 우리 식사 시간을 이렇게 위치 알려준 식사 시계바늘 위치를 딱 안내해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음식은 잘게 썰어서 목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주스로 만들어서 먹이도록 합니다. 자, 금방 식사를 한 후에 식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과일이나 열량이 높지 않은 음식을 담아주고 드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자, 간식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과일 정도 주시고 점심이나 저녁 사이에는 차나 과자, 저녁부터 취침 전에는 떡이나 사탕을 준비해서 드리면 좋습니다. 자, 의복은 갈아입기 편한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혼자 입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놓아주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팬티를 입고 메리아스를 입고 바지를 입고 뭐 입도를 입고 뭐 이렇게 한 뒤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놓아서 입으시도록 하시면 좋고요. 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실 경우에는 평소 좋아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의 옷을 준비해서 오늘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빨간색 옷이에요. 노란색 옷이에요. 오늘 이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라고 해서 어르신이 이제 뭐 지금 노란색 옷보다는 우리 어르신은 지금 빨간색 옷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갈아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억지로 갈아입히지 말고 옷 갈아입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이걸 이틀이나 입었어요. 하루 입어서 얘는 좀 빨고 이제 오늘은 정말 화사한 빨간색, 분홍색을 입으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시키시고요. 자, 옷 입는 방법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 말씀드리고 신발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면 좋습니다. 자, 음주운전 및 흡연 볼게요.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피하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또 그리고 또 환자가 흡연 시에 화재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금연을 권합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술에 대해서는 의사와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구강위생. 칫솔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서 잇몸과 치아의 출혈을 방지해 줍니다. 또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빼서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종일 이거 의치 끼우시는 게 아니라 한 6에서 8시간 정도 빼서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대개 치매 치료용 약물은 침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 껌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물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사탕 같은 거 물고 있으면 이게 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껌보다는 사탕을 물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탕 같은 거 물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면 도구를 순서대로 놓아둠으로써 혼자 칫솔질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칫솔질하는 동작을 좀 보여줘서 어르신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피부 관리입니다. 몸에 눌려있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30분 이내로 원상태로 복귀되진 않지만 표피가 상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압력을 없애고 마사지를 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표피가 부분적으로 딱딱해지고
상처는 축축하면서 분홍색을 띠고 통증을 느끼지만 괴사된 조직은 없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소독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와상 환자를 이렇게 자꾸 저기해주지 않으면은 예 피부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변화? 네, 약간 이제 변화를 좀 시켜드려야 되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예, 자, 괴사 나오네요. 괴사가 근육과 바로 인접한 피하 조직까지 퍼지게 되고 더욱 딱딱하게 되면서 피부는 폭 파이고 썩게 되는 단계에는 괴사된 조직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하면 외과적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근육과 뼈까지 괴사돼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보행과 이동인데요. 부축하는 사람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너무 굽히는 자세는 피하고요. 자, 몸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에는 어, 경우가 생기면 무릎을 굽히도록 하고 가능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환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는 것은 제일 좋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환자의 겨드랑이를 팔을 넣고 떠받치듯이 예, 잡으면 되고요. 피해자가 힘이 들면 쉬어야 하고 앞에서 환자를 당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치매 노인의 증상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중에서 이제 기억 장애입니다. 자,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일상생활 중 잊기 쉬운 행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색칠하기, 물감 불기, 종이 접기 등의 미술 활동을 실시하고요. 장기 기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억장애가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예,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면 되게 좋죠. 자, 그리고 또, 예, 뭐, 퍼즐 맞추기, 블럭 쌓기, 지퍼 오르기, 콩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작업요법 등을 예, 실시하고요. 자, 문해요법이나 원예요법, 치료요법을 실시하고, 달력이나 기타 메모 등을 활용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 어르신 생일이 언제일까요? 우리 따님의 생일 언제죠? 우리 또 뭐, 저기 우리 아드님의 생일 언제죠? 뭐 이렇게 해서 달력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는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도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 중에 항상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동장애입니다. 자, 정동장애는요, 치매 노인을 위축시키고 슬프게 만드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동장애는 치매 초기에 환자가 기억력 쇠퇴와 능력 저하를 지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상적인 기능이 더욱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정동장애라고 하고요. 자, 정동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자주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환자가 활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배회죠, 배회. 배회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곤해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지금 치매 환자들이 배회하는 것은 현재 환경이 참을 수 없거나 현재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익숙한 환경을 찾는다든지 과거에 행복했던 보호감을 찾기 위해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막 자꾸 배회할 때는 혹시 배가 고프신지 아니면 배변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서 물리적인 원인을 좀 제거해 보시고요. 자, 무리하게 대차기보다는 차라리 마시고 나가 보시죠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을 자, 차라도 한잔 마시고 나가면 어떨까요? 차를 먼저 한번 마시고 나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출입문에 소리 나는 것을 달아놓거나 예, 몸에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명기한 팔찌를 착용시키는 것도 예, 배회를 예방하는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환자가 어느 때 나가려고 하는지 미리 알아둬서 뭐 그때가 되면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망상이랄지 타인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환자가 잃어버렸다고 하고 물건을 예비로 준비해서 환자가 흥분했을 때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잃어버렸다는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같이 찾자고 권유하면서 잃어버려 정말 많이 속상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좀 하면 좋고 중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에 항상 우리 어르신이 중요한 물건을 거기다 놓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망상 타인 의심은요, 기억력 장애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원인을 투사하여서 타인을 의심하거나 도둑망상, 자, 피해 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망상 타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집벽이죠. 무언가 잊어버렸다고 자꾸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거로 막 쌓아놓는 거. 이게 바로 수집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밖에서 뭐 병뚜껑이든 병이든 무슨 온갖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막 쌓아놓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의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도둑으로 몰기도 합니다. 수집벽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물건이 담긴 서랍을 주고 마치도록 해서 굉장히 바쁘게 하셔야 되고요. 환자의 행동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물건을 숨겨놓은 장소를 미리 알아둬서 어르신이 막 물건이 없다, 누가 가져갔다는데, 어르신 여기, 어르신이 찾던 시계가 여기 있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숨겨뒀던 장소를 알으셨다가 찾아가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행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나 환자를 무시하는 언행이거나 무례하게 대했을 때, 자, 우리 환자들은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안, 공포, 과거의 기억 중에서 싫거나 괴로웠던 일이 있었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게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어르신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겁내거나 놀라지 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걸어서 일단 어르신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고요. 자, 공격적인 행동의 이유를 알아서 미리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석양 증후군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치매 어르신들은 해질녘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왠지 해질녘이 되면 자꾸 집에 간다고 하세요. 집에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따님한테 갑자기 엄마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고 나서 뭐랄까, 감각적인 자극이 좀 결여가 돼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친밀감이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활발하게 하고 점심 이후에는 편히쉬게 하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제재를 가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명을 밝게 해서 TV를 켜놓는다든지 해질녘에는 반드시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물 인형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다거나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해질 무렵 석양 증후군을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한다거나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줘서 수면을 용이하게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수면 장애입니다. 자, 수면 장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잠을 잘 못 주무시죠.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저는 요즘 깊은 잠을 못 자고 중간중간 많이 깨요. 많이 깨는데 치매 어르신들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을 막 깨우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생활에 방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잠을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산책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야간에 충분히 수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요. 자, 치매 노인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수면 양상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밤에 깨고 그다음에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환자를 조롱하거나 타이른 언행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취침 시에는 환자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행동이에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거나 음식을 놓고 다투거나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호소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어떤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거나 또 성적 이상행위를 하거나 또 이불에 배변을 하고 비벼대는 등의 그런 이상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환자의 모욕적인 언행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면요,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그분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간호사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간호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자의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 돌보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성적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에 감행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포옹을 해주거나 무언가 꼭 껴안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배변으로 이상 행위를 할 경우에는 나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씻어주고 화장품을 발라줘서 향긋한 냄새가 나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섭식장애입니다. 섭식장애는요, 식사한 걸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섭식장애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또 전혀 아무거나 입에 넣고 넣고 삼키거나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과식이나 이식, 거식 증상도 섭식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음. 그러니까 과식은 말 그대로 금방 먹고 또 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식은 무엇이든지 다 그냥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식, 이식, 거식. 반복 행동인데요. 반복 행동은 심한 기억력 손상으로 자신이 금방 뭘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반복 행동 중에 가장 심한 게 또 뭐가 있죠? 질문이죠, 질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반복 행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마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케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뭐 집에서 편안하게 줌으로 저기 수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